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담당 PD 김우성입니다. 휴가를 간 이동형 작가를 대신해 금요일까지 진행을 맡았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입니다. 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 확산이 무척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추가 전파된 사례가 75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8월 15일과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도록 요청드립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병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확진자 숫자를 보는 국민들 마음은 같았을 겁니다. 아슬아슬 줄어드는 숫자에 희망을 가졌지만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몇몇 교회와 집회가 유발한 세 자릿수 확진자. 국민들 마음속에 희망을 절망으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중심으로 정면 승부 보내드릴 텐데요.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관련 뉴스들 일부 기자 언박싱에서 짚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을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앞두고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모임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도 자리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가문 당장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가니까 참여하지 말라고 철저히 자기 격리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또 15일 동안 저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했던 발언입니다. 바이러스 테러까지 언급하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태도, 황당함을 넘어서 당혹감이 느껴지는데요. 신천지발 집단 감염 폭증 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 단순 감염 숫자가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와 그에 동조한 집회 추종자의 배경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한국 교회의 개선과 문제점을 취재해온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스튜디오에 모셔서 관련 이야기 심도 있게 분석해봅니다. 감염병 예방 관련법에 따라서 모든 경기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바랍니다. 실내의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실외의 경우는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위반을 할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의료시설에서 도주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지자체들이 일제히 긴급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제하려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등 주요 경기도 관계자들이 모여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과 과태료 부과 등인데요. 3부에서 경기도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늘 4부는 박변, 김판 코너 대신 앵커 없는 주간 특집입니다. 다시 말하는 알짜배기 코너인데요. 최강변기, 장영진 기자와 김윤우 변호사 모시고 시사 현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 작가는 없고요. 오늘은 김우성의 측면 승부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입니다. 화요일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진행자가 바뀌어서 좀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대타 전문이어서요. 이 아침, 출발새 아침, 또 생생경제 이런 대타는 많이 해봤는데 예. 정면 승부는 워낙 그 이동형 작가의 아우라가 존재감이 빛나서 보고 계십니다. 뒤에 브로마이드 인형이 있는데 자, 오늘 뉴스 상황이 좀 심각한데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번지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닷새간 1000명 이 상승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따르면은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6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만 5,761명이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14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계속 세 자릿수를 닷새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3명, 166명, 279명 갔다가 어제 197명이었는데 오늘 다시 200명대로 올라섰고요. 그러니까 거의 닷새간 1000명에 가까운 지금 맞습니다. 이런逼迫하는 수치인데 일단은 좀 뜯어보면은 오늘 기준 그 246명의 감염 경로가 지역 발생이 235명, 해외 유입이 11명. 그러니까 거의 다 지역 발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에서도 서울이 131명, 경기도가 52명. 이들 두 지역에서만 183명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네. 이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그 서울 성북구에 있는 교회죠. 이 방대본에 따르면은 어제 낮 기준으로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70명이 추가돼서 319명이 됐다고 나왔는데 오늘 네. 그 오후에 속보가 나온 거 보니까 138명이 더 늘어서 네.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만 457명이 지금 현재 네. 됐다고 합니다. 뭐 그 앞서 지난 15일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가 그 상태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했던 정광훈 목사가 확진이 됐고요. 이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던 서울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네. 감염된 거로 나왔죠. 확진 교인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기도 가평 군부대 병사 2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어린이집, 콜센터, 뭐 병원, 경기도 군부대까지 퍼져가는 양상인데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그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뭐 신천지 때보다 더 큰 위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특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2부에서 변상욱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와 함께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예. 지금 사실 앞서 배도원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어린이집 얘기하셨지만은 접촉자가 어린이 포함해서 130명이에요. 맞아요. 그분 같은 경우 얼마나 더 퍼질지 사실 지금 예측하기 힘든 정도로. 그래서 예. 그 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어린이집 돌본 교사분이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지금 학부모들이 굉장히 신경을 불안해하고 곤두세우는데 있죠. 만약에 허술한 방역 수칙이 그대로 사랑제일교회 사례처럼 다른 확진자나 전파자들한테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랑제일교회 관련 457명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오늘까지가 그런 거고 앞으로 지금 오늘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네. 지금 심각하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냈는데 네네. 앞으로 일주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사랑제일교회 확진 교인 한 명이 병원에서 탈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오전 내내 좀 속보처럼 떴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네.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제 경기 의료원 파주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50대 네. 평택 시민 A 씨가 오늘 병원에서 2주의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파주시에 따르면은 이 병원 직원이 오늘 아침 8시께 이제 그 격리 치료 중이던 병실에 배식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네. 사라진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CCTV를 보니까 이제 밤에 그러니까 자정을 네. 간 넘은 0시 18분께 병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뭐 병원 입원할 때 입고 왔던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갔다고 하니 이건 뭐 네. 이제 의도적으로 좀 나가신 것 같고 경찰이 이제 A씨 위치 추적과 함께 평택시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이제 아까 오후 2시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서울 종로에 네. 한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좀 안타깝게도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사실 뭐 치료도 치료고 타인에 대한 위험도 위험이지만 본인이 상당히 처벌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구속될 가능성이 그 앞에서 네. 연락이 좀 있었죠. 예.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자, 이번 주가 전국 대유행 분수령이고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3일 만에 수백 명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데 예. 정부에서는 지금 뭐 통제가 안 되면 3단계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외출 자제 당부했죠. 예, 오늘 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이제 브리핑을 해서 이번 주가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진행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네. 이렇게 그간의 경험으로 방역이나 의료체계의 역량은 높아졌지만 이번 집단 감염의 거센 확산세를 빠른 시일 안에 잡을 수 있을지 쉽게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거듭 당부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네. 1, 2주 정도는 뭐 출퇴근이나 생필품 구입, 뭐 병원 방문 이런 거 말고는 되도록 좀 집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뭐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거는 언제 말씀드려도 뭐 새롭지 않은데요. 그 앞으로 수도권에서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뭐 수시로 손을 씻고 특히 이제 실내에서는 50인,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행사와 모임은 연기하고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 방역 수위를 이제 현재 거리두기 2단계로 서울과 경기가 격상이 됐는데 그렇죠.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질문했더니 이제 2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는 것이 우선 조건이고 네. 또 동시에 2번 이상 일주일 내 확진자 수가 2배가 되는 것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별로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3단계가 되면은 사실은 그간 유지해왔던 것들 또 여러 가지가 다 물거품이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확진자 숫자라든지 이런 발생이 의료가 뭐랄까요, 통제 가능한 수준을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면 사실 붕괴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탈리아나 미국 같은 사례가 그렇게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사례가 우리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경고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앞서 5시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도 있었고요. 예. 지금 중대본 회의를 앞두고 거리두기 격상을 좀 더 확대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결정됐나요? 예, 이제 5시에 바로 좀 전에 이제 속보가 나와서 제가 이제 후속 기사는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냐는 거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정부는 좀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같은 2단계 내에서도 방역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권고에서 맞습니다. 좀 의무로 강화할 수가 있고 또 서울과 경기 이외의 지역으로 2단계 격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고요. 네. 아무래도 뭐 인천이 이제 제외됐었는데 거기를 상향하는 방향이 우선 거론되고 있었는데 좀 이제 나오는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발 확산이 전국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격상 지역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부대도 지금 일제히 휴가 통제에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앞으로 2주간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휴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 등의 이제 출타가 모두 통제가 되는 건데요. 네. 뭐 그럼에도 이제 저녁 직전에 나간 휴가나 병가, 경조사 등의 청원 휴가, 뭐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휴가 등은 가능하다고 하고요. 어쨌든 군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전장병 휴가 통제하는 게 거의 석 달 만이죠. 네. 올해 2월 22일부터 3개월 정도 5월 8일까지 휴가를 통제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휴가를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얼마나 네. 지금 좀 중요한 국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가평에 있는 육군부대 병사 1명, 뭐 대북 정보부대 수속 군무원 1명 등 2명이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합니다. 예, 이 또한 뭐 사랑제일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가평 같습니다. 부대에 있는 병사가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영내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군장점 관계자 때문에 지금 생긴 문제고요. 이 학부형들이나 뭐 저도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자는 입장에서 제발 학교 좀 보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힘드시죠. 야기하는 1차, 2차, 3차, 4차의 사회적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참 지금 경제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확산에 책임진 분들에 대해서 정말 비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이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지금 폭증하고 있는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 정치권도 공방이 큽니다. 통합당은 선 긋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앞서 문 대통령이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이 광화문 집회 감행한 것을 두고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었죠. 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연일 야당의 책임까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이끌었던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까지 받은 것을 고리로 해서 네. 야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좀 최고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네.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광화문 집회 때 통합당이 참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충분히 의원들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금지하라는 이 조치를 내렸어야 되는데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아서 네. 간 거 아니냐. 이제 뭐 홍문표 의원이 갔었고 그렇죠.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뭐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이 이제 이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을 계기로 이제 좀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권에서는 근데 또 이게 뭐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 때문에 사실 여당과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게 정광훈 목사 행태는 분명히 국민적 비난이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잘 계기로 해서 또 네. 공세를 국면 전환에 계기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측에서는 뭐 네네.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분리해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은 전 국민의 건강과 또 경제와 사회가 달린 방역 문제이고 또 정치적 공방의 문제를 좀 분리해야 되는데 자, 통합당 측에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예. 뭐 선긋기를 나서면 또 내부에서는 이제 태극기 세력과는 결별하고 정말 국민들한테 대안적인 보수 정당으로서 위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이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유치한 정치다라고 비판하면서 네.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정광훈 목사를 두고 뭐 스스로 방역 준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건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네. 잘라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뭘 사과하라는 거냐, 뭐 우리가 주최를 했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회에서 나온 메시지는 여권이 네. 새겨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다만 이 집회 자체는 방역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민주당의 공세가 억지 공세라고 좀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광훈 목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네. 자기들하고 엮어서 네. 좀 이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술책 아니냐라고 역공을 피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해 볼까 해서 통합당에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다. 뭐 좀 그런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은 통합당이 선을 긋는 척을 하면서 사실은 이 집회 같은 거를 유리하게 네.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보수 세력 결집을 이 집회를 통해서 보려고 했던 건데 네. 일단은 상황은 이렇게 모면하고 결집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좀 책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제2차 대유행이 걱정되는 폭증 사태에서 나오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그간의 맥락을 같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극우 보수 집회에 어느 정도 미래통합당이 관여해왔던 그간의 맥락을 따져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내거나 이번 것만 가지고 또 저렇게 정치적인 공방에서 선긋게 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참 이게 저는 빌미를 좀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김중건 전 교수까지도 훈수를 뒀잖아요. 이게 거리를 네. 둬야 된다. 그들하고 이제 선을 그어야 된다고 했는데 선을 확실하게 애초에는 긋질 않았고 네. 지금 이제 공세가 되니까 이제 와서 약간 좀 선을 맞습니다. 긋는 모습입니다. 자, 끝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북한이 핵무기를 최대한 60개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는 국방부 보고서,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육군부가 지난달에 작성한 북한 전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의 핵무기가 20개에서 60개 사이며 매년 6개를 새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네. 이게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올해 안에 핵무기를 최대 100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관련해서는 네. 이제 그 리비아의 전 지도자죠. 카다피가 2003년에 핵무기를 포기했다가 2011년에 리비아 혁명을 맞았어요. 네네. 이거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북한이 이제 살인가스 같은 치명적 화학 무기도 상당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약 20종의 화학 무기 2,500에서 5,000톤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이 되면서 북한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화학 무기 보유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해법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리비아식 모델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또 하나는 매년 6개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미국과 또 러시아 또 중국, 영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봤더니 뭐 비교할 수 없는 숫자예요. 예, 맞습니다. 핵 군축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해법이 있을 텐데 좀 주목할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행자가 휴가로 잠시 쉬러 갔는데 지금 채팅창에 난립니다. 어디 갔냐 그래요? 이 작가 내놔라. 예. 어디 안 갔습니다. 좀 다음 주에 쉬어야 돌아오니까요. 방송을 더 잘하겠죠. 담당 PD가 잠시 대타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기자원방식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헤럴드 경제 배도헌 기자였습니다.